안녕하세요, 임장훈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디지털 카메라 중에 DSLR 카메라를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크게 렌즈 교환이 가능한 카메라와 렌즈 교환이 불가능한 카메라로 나누어집니다. 렌즈 교환이 가능한 카메라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DSLR 카메라로 나눠지고요. 또 렌즈 교환이 불가능한 카메라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로 나눠집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짧게 폰카라고도 하죠. 요즘 휴대폰 카메라 너무 좋죠. 요즘 폰카,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보다 훨씬 더 잘 나오죠. 풀프레임 카메라인 미러리스나 DSLR 카메라는 3:2 크기의 해상도이고 거기에 비해서 스마트폰 폰카는 4:3 정방향에 가까운 크기로 점차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펙들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갤럭시 프로 울트라라는 비싼 모델들은 좋은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풀프레임 디지털 카메라에 못지않는 8K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영화급 이상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갤럭시 1010 울트라 카메라가 정말 울트라 짱이라고 하는데요. 8K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1억 8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내장되었다고 합니다. 100배의 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아웃포커싱 처리에 의한 느낌, 시각적인 감각을 자아냅니다. 센서 크기에 빛의 양이 흡수되는 광학적인 감각은 사실 그 자체를 자아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픽셀이 한없이 확대되면서 픽셀 자체가 깨지는 줌이 아닌 광학적 망원 렌즈에 의한 확대된 사실 그 자체의 줌 기능.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져도 DSLR 미러리스를 넘어설 수 없는 그 DSLR과 미러리스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어느 정도 좋아지기 시작해서부터는 망원의 다양한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픽셀이 확대되면서 줌 아웃이 되는 스마트폰과는 달리 렌즈와 초점 사이에 화상이 확대되면서 줌 아웃이 되는 망원 렌즈, 아웃포커싱의 조리개와 모션 블러의 셔터 스피드, 사진의 질감 ISO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렌즈 교체형 카메라가 미러리스와 DSLR입니다.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원래는 미러가 있었는데 미러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카메라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미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렌즈, 필름으로 들어가는 렌즈, 목측식 카메라라고 합니다. 흔히 폴라로이드 카메라나 일회용 필름 카메라, 화각과 초점 상태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후에 SLR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렌즈에 비춰지는 상을 반사 거울을 통해 눈으로 직접 보고 사진이 찍히면서 거울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며 필름의 이미지상이 그려지는 SLR 카메라가 사용됐었죠.
그런데 이후에 LCD 화면이 나오면서 미러가 필요 없어지고 LCD 화면을 보면서 화상을 직접 바라보기 때문에 카메라 무게가 무척 가벼워집니다. 그에 비해서 DSLR은 SLR 형식을 디지털 형식으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실은 화상이 찍혀지는 형식은 SLR이나 DSLR이나 미러리스 형식이나 눈으로 보는 뷰파인더로 들어가는 미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저는 카메라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렌즈가 좋아지고 시스템이 좋아지고 보다 가벼워지는 신형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DSLR을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많은 렌즈들, 수동 카메라의 호환성에 맞추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DSLR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실제 DSLR이냐 미러리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가 사진과 동영상의 화상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값 등을 변화시키면서 조절하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여기 모드 다이얼에서 전체 자동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 모드는 오토 모드 또는 IA, 인텔리전스, 자동 모드 등으로 표시됩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또 실내나 저녁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설정값을 전혀 모르신 경우에는 이 자동 모드로 설정해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알아서 촬영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카메라가 알아서 잘 촬영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시더라도 편안하게 원하시는 대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메라 촬영에서 감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ISO를 조절해 가며 촬영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P 모드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P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조리개와 셔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이 이 P 모드,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P 모드는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카메라가 자신이 정하는 ISO에 맞춰서 노출값, 조리개와 셔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프로그래밍 되어진 프로그래밍 모드, 바로 P 모드입니다. 그 다음 A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노출을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노출 외 모든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A 모드를 설정해 놓고 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리개를 활짝 열어서 피사체의 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배경은 흐리게 찍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조리개 중심 모드 A 모드입니다. 조리개는 화면에서 F 값으로 표시됩니다. F 값을 조절하시면서 조리개를 활짝 열면서 빠른 셔터 스피드 값을 요구하거나 조리개를 조아가면서 천천히 셔터 스피드 값을 요구할 때 조리개의 조절 상태에 맞춰서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러한 모드가 A 모드입니다.
그에 비해 S 모드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가면서 움직이는 영상을 길게 촬영해서 모션 블러의 값을 정하고자 한다면, 또는 빠른 셔터 스피드 값으로 움직이는 동작 이미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싶다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 가면서 조리개를 자동으로 맞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체 자동 모드로 촬영하고 싶은 곳, 촬영하고 싶은 때, 촬영하고 싶은 대상을 찍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동으로 찍을 수 있고, 조리개 우선 모드로서 배경을 뿌옇게 자동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P 모드를 설정해서 ISO 감도를 자유롭게 조절해가며 자동으로 찍을 수도 있고, S 모드로 설정해서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해 움직이는 모션 블러나 움직이는 정확한 포착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 자동 모드, P 모드, A 모드, S 모드는 전체 자동 모드와 ISO 조절에 맞춰진 자동 모드, 조리개 조절에 맞춰진 자동 모드, 셔터 스피드 조절에 맞춰진 자동 모드로 모두 자동 모드입니다.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조절해서 여러분들 스타일로 잡아 나가면서 촬영하는 모드는 M 모드, 매뉴얼 모드입니다. M 모드, 매뉴얼 모드는 수동 모드입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값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여러분들 스타일로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만의 고급진 사진을 촬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드를 M 모드, 매뉴얼 모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동영상 모드. 동영상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고 전체 자동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드 다이얼은 전체 자동 모드, ISO 조절에 맞춰진 자동 모드, P 모드, 조리개 조절 중심으로 맞춰진 자동 모드, A 모드, 셔터 스피드 조절 중심으로 맞춰진 자동 모드, S 모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모든 기능을 촬영자 편의대로 맞추는 수동 모드, M 모드, 기타 동영상 모드 등으로 모드 다이얼을 조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전원을 켜시면은 모드 다이얼부터 조절하시게 됩니다. 전체 자동 모드는 A 플러스 혹은 IA 인텔리전스 자동 모드 또는 오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A 또는 AV 모드는 조리개 우선 모드. 내가 조리개를 수동으로 제어하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제어하겠다. 그런 모드입니다. 그러면 조리개가 무엇이냐? 렌즈 안에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F 값으로 표시되는 이 숫자가 낮으면
즉 조리개가 조여지지 못하고 열려져 있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것이고, F값, 조리개 숫자가 높으면, 조리개가 많이 조여져 있으면 화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리개 조절에 맞춰진 자동 모드 A 또는 AV 모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F값 1.4일 때와 F값 6.8일 때를 비교해 본다면 움직이는 사진이 아니고서는 그 차이에서 셔터 스피드가 주는 영향값은 거의 없지요. 오로지 조리개가 열려져 있고 혹은 조여져 있는 거에 노출 정도인데요. 조리개는 셔터 스피드는 밝기에 영향을 미칠 뿐 영향이 없을 때가 있지만, 조리개는 언제나 영향을 미치고 ISO, 감도는 일단 낮을수록 좋습니다. 일부러 노이즈를 특정한 목적에서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감도를 높일 수가 있겠지만 ISO, 감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피사체가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사진을 초점을 맞추던가 모션 블러를 줄 경우에 그 속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중요하지만, 피사체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 한 우선은 조리개 우선 모드 A 혹은 AV로 놓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ISO 우선 모드, 조리개 우선 모드,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 셋 중에 하나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조리개 우선 모드로 선택을 하자. 왜냐하면 조리개가 주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조리개는 항상 영상과 사진의 느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느낌을, 조리개를 통한 그 느낌을 내가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셔터 스피드와 감도는 내가 내 느낌으로 조리개를 조절하는 그 특성에 맞춰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의 움직임이 아닌 영상과 사진의 경우 내가 직접 조리개를 가지고 그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리개를 F값 1.4로 풀어줬을 때는 원경의 배경들의 초점들은 다 날아가고 중경의 주변 배경들의 초점들은 블러 처리가 되어지며 피사체에만 초점이 잡히는 그러한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타나죠. 조리개를 F값 6.8로 조였을 때는 피사체에도 초점이 잡히지만 중경의 주변 모두에도 초점이 잡히고 원경의 다양한 사물에도 초점이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리개가 주는 영향력은 모든 사진에 받아 그 느낌이 크고 사진과 영상의 전체적인 질감을 좌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가 아닌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조리개 우선 모드가 중요하겠죠. 자, 카메라는 조교실에서 언제든지 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받아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떼고 그 내부를 입으로 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 하고 불게 되면 정말 높은 확률로 침이 튀기게 됩니다. 침은 세세한 빈말 상태로 후 하고 불거나 대화할 때도
미세하게 튀게 됩니다. 또 그것을 닦는다고 휴지 같은 것이나 옷소매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닦지 마세요. 침도 자국이 남고 옷소매나 휴지도 다 자국이 남습니다. 결국 센터에 가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닦거나 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루어로 공기를 주압시켜서 빼내야 됩니다. 또는 메뉴에 보시면은 카메라 기능 중에 센서 클리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능 외에 잘 모르시면 청소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옷소매로 카메라 렌즈를 닦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옷소매나 면체는 카메라 렌즈를 상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기능에 맞춰진 렌즈 클리너나 안경 닦기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를 바닥에 놔두고 렌즈를 교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래사장이나 바닥에 카메라 놔두지 맙시다. 먼지나 수분이 많은 곳에서 카메라를 작동시키지 맙시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선을 밖으로 꺼내놓지 맙시다. 정말 작은 실수로 카메라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마지막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삼각대에다가 카메라 혼자 세워놓고 놔뒀을 경우에 카메라 넘어질 확률은 정말 상당히 높습니다. 카메라 주의사항은 필히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캐논 EOS 90D 전원은 뷰파인더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전원 레버를 온으로 돌리시면 화면이 켜집니다. 좌측 상단 메뉴에 들어가셔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90D는 터치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스크린은 80D와 동일하게 열어서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 위로 향하는 디스플레이 앞쪽에 ISO 버튼을 누르고 앞에 다이얼을 돌리시면 ISO 감도가 조정이 됩니다. 감도는 25,600까지 올라갑니다. ISO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이얼만 돌리면 셔터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셔터 스피드는 8,000까지 가능합니다. 조리개는 모니터 스크린 옆 패널을 돌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메라 메뉴에서 화질을 보시면 처음에 로우 파일로 찍을 것이냐, JPEG 파일로 찍을 것이냐, 혹은 둘 다 동시에 찍느냐라는 문제인데, 로우 파일도 일반 로우 파일과 C 로우 파일이 있습니다. C 로우 파일은 낮은 용량의 파일 포맷입니다. 듀얼 픽셀 로우 파일은 그냥 해제해도 좋습니다. 잘라내기 종횡비는 풀로 해놓겠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포토샵에서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니터 재생 시간입니다. 표시음은 해제를 하시면은 모니터 표시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카드 없이 셔터를 누른 표시는 SD카드가 없을 땐 소리가 나지 않는 기능이죠. 미러 락업은 삼각대를 설치했을 때 미러 진동 소리가 나지 않는 기능이죠.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ISO 감도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겠습니다. WB 보정, BKT 설정, 화이트 밸런스 보정, 브라켓팅 설정란은 그냥 0으로 해놓겠습니다. 픽처 스타일은 설정마다 각각 다른 값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샤프니스, 콘트라스트, 채도, 색조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픽처 스타일을 보시면 노이즈 감소 기능, 고감도 ISO, 노이즈 감소 기능, 하이라이트, 톤 우선 기능, 또 먼지, 삭제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정 기능들은 JPEG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로우 파일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 메뉴에
카메라 옆에 보시면 AF 기능이 있죠.